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호 씨, 테나 씨의 김마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산불 피해 두 분도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연예계에도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기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SNS를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산불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길 기원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안타까움을 공감하는 위로의 말을 또 남기면서 또 실제로 기부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가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돌 그룹은 컴백 기자간담회도 취소했다고요? 네, 사실 오늘 오전 11시에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 기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었는데요. 2시간 전인 오전 9시에 취소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산불로 인한 강원 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을 해서 이같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YG 소속입니까? 네. 그래요. 잘했네요. 대처는. 네. 잘했다고 보시죠. 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YG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 재난사태 기자간담회 취소도 했는데 YG 여론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블랙핑크 이번 신곡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이제 YG 소속이라는 것 때문에는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죠. 네. 그래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던데요. 배우 이일재 씨가 오늘 폐암 투병 중 사망했다. 그동안 계속 투병 중에 있었나 보죠? 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와서 오랫동안 많이 아팠고 그리고 또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밝힌 바 있어서 또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시청자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추모 물결이 또 일고 있습니다. 예. 이일재 씨는 장군의 아들을 비롯해서 영화죠, 영화. 예. 네. 그렇죠. 여러 작품에서 선의 굵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게임의 법칙, 건달 본색 이런 거에 그 남성다운 미를 뽐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잘생긴 외모에다가 강한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멋있게 보였고 최근에는 2017년작이죠. 이성민 씨 주연의 보안관에서 또 경무관 역할로 특별 출연을.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희들이 아마 마지막으로 스크린에서 볼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예.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수년째 폐암을 선고를 받고 그때 굉장히 안 좋아져서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이제 활동을 좀 쉬면서 이제 처음에 발견된 건 수년 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예. 네. 아직 충분히 연기를 또 할 그런 나이인데 예, 안타깝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김하진 기자 이번 주에는 그럼 어디 다녀왔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엑소 첸이 솔로 음반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엑소 첸이라는 그룹이 있는 게 아니고 엑소의 첸이죠? 네, 엑소라는 그룹의 어떻게 엑소를 그렇게 이 개그를 하면 고급 유머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엑소 첸이라는 그룹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걸 이제 본인의 어떤 배려 깊은 그렇습니다. 진행력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엑소가 몇 분인지 멤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예. 첸 분은 성함 들어봤을 때는 외국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중국 사람인 줄 아는 분도 있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예, 본명이 다 김종대 군입니다. 예. 네. 김종대 좋은 이름이 있는데 첸을 왜 썼을까요? 좀 특별해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솔로 앨범을 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솔로 음반? 근데 데뷔 7년 만이거든요. 근데 엑소가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춤을 추는 그룹으로 유명한데 첸이 이번 솔로 음반에는 모두 발라드 장르의 곡 6곡을 담았고요. 타이틀곡도 굉장히 애절한 발라드 곡입니다. 발라드고? 네, 제목은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라는 곡인데 제목만 들어도 좀 깊은 이별의 아픔이 좀 느껴지잖아요. 슬프네요. 네. 엑소가 이렇게 다들 솔로 음반 이렇게 활동하고 하나요? 네, 배우로 활동하는 멤버도 있고 또 솔로 유닛으로 활동하는 멤버도 있습니다. 예. 찬열이 있죠, 찬열이, 엑소. 네. 우리 YTN 아나운서의 누나, 동생인가요? 그러겠네요. 예,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요. 이 첸은 외국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겠죠, 그러면? 네, 이번 곡을 발표하고 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 세계 32개국 K-팝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라드를 부르는 모습이라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정말 신인 발라드 가수가 새롭게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그냥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예. 네.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룹 하다가 솔로 음반 내고 하면은 뭐 이렇게 비난도 있고 뭐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조금 있으면 해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 거 봅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자유나 자유로운 활동 이런 것에 대한 배려도 많이 커졌고 자유롭게 이제 자기의 의사 표현하는 것도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룹은 그룹대로 활동하고 개인의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또 활동한 것에 대해서 대중이 상당히 관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룹 활동은 다시 어떻게 활발하게 안 합니까? 지난 1월에 이제 새 음반으로 엑소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개별 활동에 좀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 그러면 김하진 기자 말고 다른 기자들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첸 음악 감상회. 네. 그 반응이 어떻던가요? 들어보니까? 우선 첸이 굉장히 많이 떨고 있어서 그게 좀 새로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좀 발라드로 나오는 첫 무대이기 때문에 꼭 들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타이틀곡은 직접 무대 위에서 불렀어요. 근데 정말 저는 약간 그 임창정 씨 목소리는 조금 나고 이런 애절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구나 좀 새로웠습니다. 예. 네. 원래 요즘은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바로 뭐 음반 차트에 올라오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공개하자마자 네. 첸 어땠어요? 1시간 뒤에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고 네,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상위권에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됐네요. 네. 성공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해보죠. 이번 주에 이야기해볼 영화는 미성년이라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입니까? 미성년? 예, 잘 아시다시피 김윤석 씨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이고요. 염정아 씨, 김소진 씨, 김혜준 씨가 출연하고 또 김윤석 씨도 출연을 합니다. 이 줄거리는 보면요. 같은 학교 친구인 주리와 유나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고요. 주리 아빠와 유나의 엄마 사이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주리가 감추고자 하는데 유나는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 유나가 주리의 핸드폰을 뺏어서 주리의 엄마, 즉 염정아 씨한테 엄청난 비밀을 폭로해서 가족 간에 폭풍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블랙 코미디 요소가 많은 영화라고 하던데 네. 김윤석 씨의 첫 감독 데뷔작. 네. 그 배우 출신이 감독을 맡는 경우도 여러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하정우 씨가 많이 했었는데요. 허삼관이 상당히 그 대작이었는데 흥행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의 인지도나 티켓 파워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쉽지 않은 그래서 이 작품도 제작비가 많지는 않은 저예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번 영화에서 함께 연기한 배우들이 염정아, 김소진인데 함께 연기했던 동료 배우가 감독으로 첫 연출을 한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뭐 같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으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동료로 활동하다가 이제 디렉션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김윤석 씨가 가지는 그 상당한 카리스마 넘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뭐 무서웠다 그럴까 이런 느낌도 있었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자상하고 배려 깊은 그런 그 연출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저도 저번에 한번 뵀습니다만 좀 놀랐습니다. 스크린에서 이미지하고 실제 대화를 할 때 상당히 소탈하고 푸근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개봉 일주일 남았는데 시사회 반응은 어때요? 우선 김윤석 씨의 좀 새로운 변신이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기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염정아 씨, 김소진 씨가 나오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 연기적으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자, 다른 이야기 해보죠. 정준영 단톡방 몰카 사건 추가로 단톡방에 있었던 인물들이 드러났는데 로이킴과 에디킴. 네. 이분들은 한국 이름이 있겠죠? 네, 한국 이름이 있죠. 네. 불리기 쉬우라고 이렇게 로이킴, 에디킴 이렇게 그렇겠죠. 하는 네. 경찰 수사 받았다고요? 네, 우선 그 에디킴 씨는 지난달 31일에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요. 로이킴 씨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요. 이분들 모두 그 슈퍼스타 K를 통해서 데뷔한 사람들입니까? 네, 슈퍼스타 K를 통해서 가수로 데뷔를 했고 그때 같은 시즌에 정준영 씨와 세 사람 모두 만났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자신들은 그 단톡방에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경찰 조사 오면 촬영물을 유포한
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에디킴 씨, 로이킴 씨는 이거 부인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다만 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 있는 상태여서 자신이 어떤 걸 올렸는지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에디킴 씨는 한 차례 사진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이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올렸다 이렇게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혔고요. 로이킴 씨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올렸는데 그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직접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에디킴 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받아서 올린 사진인지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고 싶었겠죠. 예. 로이킴 모범생 이미지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가수인데 타격이 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로이킴 씨뿐만 아니라 에디킴 씨도 엄친아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발라드곡, 좀 감미로운 발라드곡으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여서 그래서 팬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팬 입장에서 실망이 꽤 클 것 같은데 로이킴을 응원하는 팬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로이킴 갤러리에 로이킴 퇴출 성명서 제목이 올라왔어요? 네, 일부 팬들이 이제 로이킴의 소속사에게 로이킴의 퇴출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제 더 이상 로이킴을 좋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믿었던 만큼 그 실망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예. 로이킴 아버지가 홍익대 김홍택 교수인데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들 문제로 대신 사과를 했다고요? 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요. 김 교수가 강의 시간 중에 학생들 앞에서 이제 사과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준영 씨 카톡방에 멤버로 로이킴이 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발표가 되자 이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라고 했고 휴강을 하고 싶지만 내년에 정년이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수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성년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아버지가 대신 사과할 필요가 있을까요? 싶기도 한데. 네. 네, 그렇죠. 뭐 연좌제는 없으니까요. 예. 하지만 이제 아버님이 그 태도를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과거 로이킴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정준영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했다고. 예. 그 발언이 요즘에 다시 재조명되는 거죠. 네, 워낙 또 허물없이 정준영 씨, 에디킴 씨, 로이킴 씨가 방송을 통해서 친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2016년에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서 로이킴 씨가 정준영 씨와 대화를 하다가 처음에 아버지가 너를 봤을 때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웃으면서 넘어간 이야기였지만 이게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집에서 뭐 막걸리 회사를 운영합니까? 그 불매운동도 하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네, 서울탁주 대표를 하시고 지금 로이킴 씨도 지분의 2% 정도를 받아서 실제 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매운동까지도 일어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 최근에 인물정보 그 김홍택 교수 쪽에 보면 로이킴의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 자식이 많이 잘못하면 호적 파버린다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온라인에서 지금 호적에서 파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됐고 이 사건을 봤을 때 저는 친구를 잘 사귀자,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 이 아주 그 교훈적인 걸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배우 이미숙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이미숙 씨가 지난 3일 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고요. 지금 이미숙 씨는 자신과 전 소속사의 분쟁에 활용하기 위해 고 장자연 씨에게 문건 작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재판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숙 씨가 자진 출석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했지 않았을까. 예. 또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예.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배우 윤지호 씨가 이미숙의 자진 출석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네,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부분도 있고 과거에 같은 회사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은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선배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숙 씨가 장자연 씨 관련해서 증언을 제대로 하면 자신의 치부도 사실은 밝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또 본인이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아마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윤지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한편 이미숙 씨는 검찰 조사 이후에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출연을 확정한 건 아니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었지만 출연을 최종적으로 고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뭐 스케줄 문제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 드라마에 좀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미숙 씨가 출연함으로써 작품에 좀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 문제를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칩시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 처음에 런칭할 때만 해도 이게 뭐 성공하겠냐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어요. 네, 평균 시청률 11.2%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역대 종편 예능 시청률은 최고 시청률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남태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 한번 봤거든요. 네. 아주 젊은 친구, 10대 여고생부터 해서 이런 친구들이, 트롯이라는 장르가 뭐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돌에 비해서 상당히 음악 장르로서 떠밀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이 아주 맛깔나게 노래를 부르니까 아주 귀엽기도 하면서 또 성인들이 또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세대 간의 통합에도 좀 도움이 되는 저는 뭐 훈훈하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정식 가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었던 무명의 가수들. 그 가수들의 사연과 합쳐지니까 더 감동적이고 또 눈물도 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미스 트롯을 통해서 트로트 가수 김미양이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제 탈락했다고요? 네, 김양 씨는 처음부터 좀 주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심사위원으로 나온 장윤정 씨와 1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고, 그리고 2008년에 우지마라라는 곡으로 데뷔를 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나 싶었는데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좀 밝혀지면서 장윤정 씨가 또 많이 울고 김양 씨도 많이 울면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 또 안타깝게 떨어져서, 그렇지만 좀 주목은 한 몸에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연예계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이제 아이돌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네. 트롯 노래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 프로 덕분에 트로트 열풍이 대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트로트, 전통 장르의 트로트뿐만 아니라 좀 접목을 해서 새롭게 시도를 하는 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젊은 층한테도 좀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느낌으로 또 편곡을 하니까 또 노래의 맛이 더 살죠. 그리고 뭐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몇 가지 보면 특색 있게 기획된 가요 프로그램들이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요. 좀 장르가 다양해져야 한국의 가요도 살아나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